안녕하세요. 박계선입니다. 오늘은 핸즈온 머신러닝 머신러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핸즈온 머신러닝 1장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또 머신러닝의 종류는 어떻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1장에는 많은 코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머신러닝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라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정의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1959년에 아서 세무엘이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구 분야다 라고 말했고요. 좀 더 최근에는 1997년에 톰 미첼이 어떤 작업 T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능을 P로 측정했을 때 경험 2로 인해 성능이 형성됐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작업 T와 성능 측정 P에 대해 경험 2로 학습한 것이다. 조금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어렵죠. 네. 일반적으로 아서 세무엘의 정의로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이 없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프로그래머가 if, for while 이런 조건문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이런 거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런 명시적인 프로그래밍과 또 머신러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 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사람이 찾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찾거나 기획자가 찾을 수도 있고 설계자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문제를 의뢰한 고객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군가는 문제를 연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연구 단계입니다. 그리고 규칙 작성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결정된 규칙을 소프트웨어로 만듭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참여하는 단계가 주로 규칙 작성 단계죠. 평가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바로 런칭 단계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런칭 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차를 분석하고 다시 규칙을 바꾸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을 찾는 스팸 필터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일에서 특정 단어를 발견하면 스팸 메일이라고 판단하는 스팸 필터라고 가정해 보죠. 가령 대출이라는 단어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대출이라는 단어가 메일에 등장하는지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규칙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런칭된 다음에 카드론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스팸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사용자가 메일 프로그램을 쓸 때 카드론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메일을 스팸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이 단어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카드론 규칙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이 바뀌거나 혹은 늘어나면 사람이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죠. 또 유지보수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어떻게 할까요? 머신러닝은 사용자가 스팸으로 분류한 메일을 보고 스팸 메일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자동으로 스팸으로 분류하는 거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명시적으로 걸러낸 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데이터로부터 훈련되어서 스스로 스팸의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네,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을 새로 훈련하는 거죠. 머신러닝 방식에서도 오차 분석과 문제 연구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스팸 메일 분류를 명시어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훈련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을 바꿉니다. 스팸 메일에 카드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새로운 스팸 단어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새로운 스팸 메일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다시 훈련시켜서 새로운 스팸 필터를 자동으로 런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 알고리즘을 다시 훈련하는 이 전 과정을 자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 과정을 보통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데브옵스랑 비교해서 이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전 과정을 핸들링하는 것을 MLOp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핸즈온 머신러닝 이 책에서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다룬 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이미지를 보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CNN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CNN은 14야상에서 다릅니다. 그 다음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텍스트를 분류하는 작업은 자연어 처리 작업입니다. 이런 자연어 처리를 저희가 NLP라고 약어로 말을 합니다. 이 NLP는 주로 순환신경망인 RNN이나 혹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CNN을 사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안 써지네요. 트랜스포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회사의 수익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내년도의 수익은 숫자겠죠. 전형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숫자 값을 예측하는 작업을 회귀라고 부릅니다. 선형회귀, 소프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등을 사용해서 회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음성과 위에서 봤던 뉴스 기사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들은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뉴스 기사 마찬가지로 RNN이나 CNN 혹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을 나누는 문제는 전형적으로 군집 문제입니다. 저희가 흔히 클러스터링이라고도 부릅니다. 9장에서 K평균, DB스캔 등 여러가지 군집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많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또 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지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분류별로 좀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